안녕하세요. 금융학부 17학번 최민혁입니다. 경제원론 2 중간고사 나의 투자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자산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넵튠, 원익 IPS 등은 모두 IT 업종인데요. 제가 이 IT 업종, 현재 IT 업종의 호황이기 때문에 IT 업종의 주력으로 41%,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41%를 IT 업종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투자 비중과 국가별 투자 비중 파트인데요. 첫 번째로 업종별 투자 비중 파트에서는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현재 호황인 IT 사업의 41%, 그 41%를 주력으로 투자했고, 두 번째로는 금융의 25%, 그리고 소재 업종과 유통 업종에 각각 16%씩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가별 비중 파트입니다. 국가별 비중에서는 저는 한국 주식을 100% 모두 전부 매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산 매매 내역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저의 계좌 개설일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총 11,292주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로 인한 총 매매 금액은 2억 9,570만이고요. 약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동 기간 동안 6,339주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총 매도 금액은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저는 매매 회전율이 476.98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근데 매도하고 매수한 수량에 비해 회전율이 높지 않은데요. 이 이유는 제가 주식 투자 초기에 주가가 낮은, 소위 말하는 잡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실적도 좋지 않았고요. 다음으로는 수익률 현황 파트입니다.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피 200을 비교 지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제 주식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86%, 하지만 이때 비교 지수는 마이너스 2.90이어서 초과 수익률이 0.04%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그 뒤로 제 주식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다 상향하면서 저는 초과 수익률이 마이너스 2%, 5%, 7%로 점점 떨어지다가 최근 일주일에 IT 산업에 많이 투자하면서 여기서 좀 그나마 반등을 했습니다. 총 결산은 마이너스 1.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 비교 지수는 1.56의 상승을 기록하여 총 결산 초과 수익률 마이너스 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찾아본 투자 원칙입니다. 저는 크게 4가지를 테마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시자료를 꼭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 원칙에는 절대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시점 반드시 지표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에서는 종목을 구분해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크게 블루칩, 옐로칩, 턴어라운드주, 주도주, 테마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루칩 같은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를 의미하고, 옐로칩은 증가 우량주, 턴어라운드는 실적이 악화했다 반등하는 주, 그리고 주도주는 주가를 이끌어가는 인기주,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테마주는 어떠한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주인데, 제가 경제원론 1 때 정치 테마주에 상당히 많이 투자했다가 많은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테마주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고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목표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는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 시장 강세장일 때는 주도주 비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약세장이라면 테마주 비율을 상승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 파트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투자 비율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단타성 투자를 할 것인가, 혹은 장기적 투자를 할 것인가, 혹은 고수익을 투자하는가, 혹은 저위험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투자 전략이 바뀔 수 있고, 그에 대해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런 비율 같은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시자료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영업이익 증가량, 거래량, 해당 업종이나 산업이나 업계 전망, 즉 정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정보에 대해 잘 캐치하고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뉴스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뉴스가 터진 그 시점은 당신만 제외하고 다른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 대다수가 그 정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뉴스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즉 뉴스에 나오는 정보를 미리 사람들이 알기 전에 미리 알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인 bar.sfss.or.kr인데요. 여기서 기업들의 이런 공시 자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매 원칙에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당신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인가를 정한다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수, 매도 가격을 정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즉 매수, 매도 가격에 다다르면 무조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적정 매수 가격에 다다르면 매수하고 자기가 정한 적정 매도 가격에 다다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절 매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즉 실수라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손절 매도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이 주식은 점점 매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 손익에 연연한다면 모의 투자가 아닌 실제 투자를 한다고 예를 들어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의 일상은 계속 주식에 매일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어제 샀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좀 이따 팔아야 될까? 주식은 계속 1초마다 계속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지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당신의 일상이 주식에 매이지 않고 비교적 마음이 편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항상 후회가 남는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는 투자 직전 반드시 회사에 관련된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당 순이익인 EPS, 주당 매출액인 SPS, 주당 순자산인 EPS는 수치가 클수록 좋습니다. 반면에 주가 수익 비율인 PER, 주가 매출액 비율인 PSR,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은 수치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업종 평균이나 상장 기업 평균보다 이 PER, PSR, PBR이 업종 평균이나 상장 기업 평균보다 적은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150% 이하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PER, PSR, PBR이 업종 상장 평균 기업보다 낮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PBR이 1배 미만이면 PB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의 전체 자산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PBR이 1배 미만이라면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은 많은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고 더 많이 찾아본 그런 기업 5개를 뽑아봤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는 첫째로는 1등주 독과점주 투자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삼성전자가 IT 시장의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국내에 삼성전자 하면은 엄청난 주가를 자랑하는 기업이고 또한 국내 최고의 회사죠. 그에 걸맞게 기타 지표 또한 훌륭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제적으로 D램과 랜드 플래시 등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국제적으로 초호황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시장이 현재 강세장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 시장을 이끌어가는 인기주입니다. 이제 다음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평가인데요. 일단 11월 1일에 주가는 286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9월 20일에 주당 약 256만 원에 50주를 매수했고 그 뒤에 9월 25일에 주당 약 260만 원에 3주를 매도했고 9월 26일에 주당 264만 8천 원에 16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삼성전자가 제가 구매한 매수 가격보다 하락하는 바람에 덜컥 겁이 나서 11월 11일에 주당 약 255만 원에 20주를 매도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역시 IT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답게 10월 17일에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자연스럽게 주가를 회복했고요. 그 뒤 10월 17일에 주당 272만 원에 11주를 매도했습니다. 제가 이 11월 11일 매도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슬슬 거품이 빠지는 상태인가 하고 아주 아니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혹은 돈이 깎여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해진 나머지 바로 손절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저는 정말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호황 상태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더 유리한 시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믿고 기다렸었어야 하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하이닉스에 투자한 이유는 솔직히 삼성전자와 투자한 이유가 같습니다. 첫째로는 1등주 독과점주 투자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IT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현재. 그리고 기타 지표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시장 초호황답게 국제적으로 디램과 랜드 플래시 등의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의 가파른 증가로 SK 하이닉스에 투자했고요.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이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강세장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투자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평가를 하자면은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당 가치는 85,300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10월 16일에 주당 88,600원에 150주를 매수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므로 손해를 기록한 상태인데요. 이는 제가 제때 들어갈 매수 타이밍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잘 잡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PBR이나 PER 지수가 정말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아니면 다른 해외 애널리스트나 해외 언론사의 분석에서는 세계 다른 굴지의 반도체 기업과 달리 아직도 저평가라는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런 보고서와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또한 반도체 시장이 내년까지는 적어도 호황을 기록할 것이라고 많은 언론이나 많은 단체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를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익 IPS인데요. 원익 IPS에 투자한 이유는 원익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일종의 하청업체라고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이게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함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고 또 자연스럽게 매출이 상승하고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이 또 호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도 자연스럽게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 아니라 실적 상승이 예상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고 또한 원익 IPS 이 기업은 기업의 매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현재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호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IPS도 삼성전자가 호황을 맞는 것처럼 IPS도 그를 따라가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익 IPS에 대한 투자 평가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잘한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수하고 정보들을 수집하여 투자했습니다. 또한 투자 결과 11월 1일에 주당 35,400원에 100주를 매수했는데 그날 바로 장종료 때 주당 3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원익은 저는 이로 인해 처음부터 이익을 보았고요. 원익은 반도체 시장 호황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주가를 기록하는 등 그런 동안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또 손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그 후에 삼성전자가 화성 사업장에 투자 계획 약 6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그리고 평택 공장 지금 현재 1층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층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원익 IPS도 삼성의 생산 설비가 확보되면서 원익 IPS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시면은 원익 IPS 실적 전망인데요. 여기서 2016년에는 매출액이 2,440억에 불과했지만 이제 2017년, 2018년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만 거의 3배 가까운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호황을 거두면서 그에 대해 그들의 합청업체인 원익 IPS도 덩달아서 호황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넵튠입니다. 넵튠은 국제 흥행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관련주인데요.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는 블루홀이라는 기업이지만 블루홀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넵튠 같은 경우에 블루홀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넵튠에 투자를 했습니다. 넵튠은 또한 12월에 배틀그라운드가 정식 발매가 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을 예상했고요. 그래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게 게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식 발매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팀 동접자가 134만 명이라는 세계 기록을 달성했고, 또한 국내 PC방 점유율, 오버워치, 롤 등이 완전 점유한 국내 PC방 점유율을 2위로 끌어올리는 등 엄청난 배틀그라운드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9월 11일에 주당 12,900원에 150주를 매수했고요. 현재는 주당 14,000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넵튠은 8월 28일에 배틀그라운드 스팀 동접자 수 1위를 기록하자 전 거래에 대비 엄청나게 거의 10% 가깝게 주가 상승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누적 천마장이 기록했고, 또한 9월 15일에는 스팀 동접자 수 역대 최고를 달성해서 이때 보시면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와 비교하면 지금 주가가 거의 8,000원 이상 떨어진 상태인데요. 제가 왜 이때 매도하지 못했냐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의 부족도 있지만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 누적 1000만장, 그리고 9월 16일 스팀 최고 동접자 수 갱신 등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게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도 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9월 18일에 넵튠이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자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되면서 상당수로 주가가 폭락했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이때 주식을 매매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이 시점이나 아니면 이 시점 언저리에서 팔았으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를 매수한 이유는 첫 번째, PBR이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PBR이 1 미만인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둘째로는 10월 13일 날 한중 통화수합부 연장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이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 보조 장치와 친환경 판매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결과를 보시면 10월 13일 날 주당 242,200원에 50주를 매수했고 현재 주당 265,000원입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 설정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는 만족스러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G2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이 점점 호전되고 있고, 또한 한중 통화사프 출항으로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이제 더 개선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모비스의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던 운전 보조 장치와 친환경 차의 판매 확대뿐만 아니라 사우디 여성 운전 허용 같은 이슬람권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되면서 신시장이 개척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투자의 개선점입니다. 저는 이 5개 말고 제 모든 매수 사례를 분석해 보았더니 공통적으로 80%는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나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찔끔찔끔 나눠서 매도하는, 한꺼번에 뭉텅이로 하지 않고 나눠서 매도하는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0%는 단기적 손익에 휘말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절대 앞으로는 단기적 손해는 연연하지 않고 실제 투자일 시, 만약 실투일 시 일상이 주식이 매일 것 같은 이런 앞에서도 말씀한 이런 단점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부족이죠. 정보 부족은 제가 물론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길을 열어야겠지만 개인 수준에서 정보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꼼꼼히 보고 분석하며, 또한 다른 정보에도 눈과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